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사실은 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였는데 그렇죠. 살짝 좀 봉합이 되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체를 정확히 알면 네.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분석하고 파악하는 두렵지가 않은데 네.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게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까지 미중 충돌이야? 대만 해협에서 뭐 포를 쏘는 거야 말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미 2주 전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감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낸시 펠로시가 이들 국가들을 왜 방문했을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갔느냐? 중국이 거슬리니까 가서 좀 신경 좀 긁어주려고 갔느냐? 중국 좀 마음을 애끓게 하려고 갔느냐? 아니에요. 예정됐던 거예요. 예정됐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던 것을 미국의 승계서열 3위. 미국은 우리보다도 의회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세 번째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 상원 의장이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식이 탄로나면 안 됩니다.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에요. 상원 의장이 부통령 다음이야. 그래서 높은 거죠. 그래서 계획됐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치인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우리가 유력 정치인 이야기할 때 여성하면 낸시 펠로시예요. 뭐 맞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지금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도 있고 하지만 낸시 펠로시죠. 그래서 25년 만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인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긴장시키게 만들거나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또 자극이 되겠죠. 또 미국 의회는 이제 대만의 현상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왜냐하면 대만은 선뜻 중국 품으로 안 들어가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TSMC잖아요. 어디 소속이죠? 어느 국가죠?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반도체가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겸사겸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방문에서는 주한 미군을 강조하면서 이제 대중 견제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방문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배소장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뭐 기시다 총리하고는 조찬도 하고 대만 가서는 차이잉원 총통하고 만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거야? 뭐 우리 정시에 미국에 또 뭐 보복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미리 조율이 됐고 그래서 이번 방문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과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하도 여론이 덜끓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불이익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 살짝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또 방문이 특히나 주목이 됐던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권력 또 서열 3위입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더 지금까지 높았던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무장관보다도 더 높은 그럼요. 서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방문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반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분석을 좀 더 솔직하게 드리면 그냥 반은 쇼였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죠. 안 하는 순간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은 인민들이라고 그래요. 중국 인민들이 이제 동요되기 때문에 중국은 무력 시위도 했고 또 이런 시위를 통해서 대응한다라는 것도 이제 표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야만이 중국 내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항상 경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티벳과 신장이에요. 이 두 개는 이제 중국과는 또 다른 민족이죠. 물론 중국이 여러 민족들이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또 조선족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티벳하고 신장은 안 돼. 그건 중국의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라는 이유도 있고 다른 경제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군사 안보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티벳과 신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흔들지 마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구사령관 국방정책 조정 대화 중단 그다음에 마약 통제 기후 변화 등 각종 협력 및 회담 중단 이런 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경제 안 들어가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도 대응을 한다. 이건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뭔가 중국의 이해에 관여되는 경제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막 어르렁 거리는 것 같지만 내용을 따져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 때는 중국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 경제적인 이슈가 꽤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없어서인지 최근 증시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뭐 영향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석가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다들 분석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아시아 정시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 오늘은 아직 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주를 보면은 다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낸시 펠로시가 방문을 했던 대만도 그렇고 중국은 안 갔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상승세예요. 그건 뭐냐? 이미 아는 거죠. 이건 뭐 어르렁거리긴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해도 시장 공포는 제한적이고 미중 대결 구조의 영향은 이건 미미하다. 우리가 미약하다, 미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미중 대결을 읽으실 때 군사 안보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면서 경제 뭐가 있나? 그게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경제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뭐 갈등이 그렇게 크게까지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결국 이 정치 리더십 구조하고 또 다르게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함께 가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어르렁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냐 못해. 경제적으로까지도. 왜? 미국 경제가 지금 썩 안 좋죠. 또 게다가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너무 긴장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9월, 10월, 11월 하반기에 뭘 해야 된다? 시진핑 주석이 더 집권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률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좀 더 리더십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싸운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 리더십까지 타격을 받을 수.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랑 한 번 싸웠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최근까지도 베이징이 봉쇄가 됐고 상하이가 봉쇄가 됐고 최근에는 또 저 하이난도 여기도 이제 봉쇄가 될 정도로 이 코로나 또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 모두가 전선 확대를 원하지는 않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게 이른바 소음이냐, 어르렁거리는 소음이냐, 아니면 정말 서로가 충돌해보 그래 한번 붙어봐 하는 시그널이냐, 소음과 신호인지 신호 시그널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코너에서 다 분석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감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사실 2018년과 네.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일단은 뭐 소장님께서 보여주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꽤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밟게 되면은 그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 한 4년 전과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 4년 전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리더십 스타일의 인물이 미국의 정상이었어요.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러블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네. 4년 전에 네. 2018년, 2019년 네. 이때는 구체적이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받은 것인데 최근에 골프장에 가서도 MAGA, Make Great America Again 이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정도로 미국 이야기하는 사람이 트럼프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역 충돌 성격이 상당히 강했어요. 진했고 그때는 관세 보복도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하웨이, GTE
이런 기술 규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꼼짝 못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농산물 규제까지도 가다가 조금씩 이제 풀어지면서 2020년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조금 더 완화가 됐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펠로시의 순방은 의회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자 붙어보자가 아니라 인권 안보 외교를 미국의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 정치적인 성향이죠. 이 부분을 부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냐면 미중 모두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부동산 경기도 있고 경기 침체 불안감인데 학전은 안 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그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적인 중러를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거죠. 일단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보단 더 격화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고 그렇다면은 또 역시나 섹터를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영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웨이 제품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2022년에는 관련된 섹터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 좀 실제 이제 이 충돌이나 대결이 갈등이 가셔야 된다면 고래 싸움에 우리가 뭐 새우는 아니에요. 이제 자꾸 새우에 우리나라를 비교 새우보다는 훨씬 커 우리가. 예. 그래서 경제적 영향을 미치냐면은 일단은 대만 이슈가 대만이 갈등이나 긴장 관계가 되면 여기 TSMC가 있잖아요. 반도체 분야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TSMC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좋다. 이게 아닐 거예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충돌이 야기되면 이번에도 낸시 펠로시가 말레이시아 쪽에서 필리핀 쪽으로 확 돌아서 대만을 갔어. 왜? 중국 영공을 거쳐가는 것이 위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가 되면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되면은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협이나 항공로 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여행 항공 쪽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4년 전에 2018년 19년에 미중 충돌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농산물, IT 부품, 또 철강, 석유화, 관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이런 미중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우리 부담이 이제 미중 충돌로 좀 확대된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 영향이에요. 왜? 긴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환율이 더 고 환율이 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이 조금 괜찮을까요? 이러한 네. 갈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는 게 더 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면 미중하고 별로 관련 안 되는 거 뭐 내수주죠. 그러니까 네. 리오프닝 이야기를 하는데 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뭐 너무 우리가 정말 확 밝게만 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편의점이나 음식료품주 뭐 오르락내리락 해요. BGF 리테일이나 롯데칠성들은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나쁠 수가 없다. 이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가야 돼요. 왜 차 생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인데 자, 이 기업들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2차 전지에 관련 밸류 체인을 좀 확인하라. 이런 말씀 드렸고 오히려 엔저나 고환율이나 이럴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이 뭐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또 폴리실리콘도 있으니까 OCI나 SDN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동안. SDN과 신성 ENG 쪽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리오프닝주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면 좋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니까 꾸준히 살펴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